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제법 눈이 오던 날, 정희 씨가 장애아동 보호시설에 간 것은 순전히 봉사 점수를 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봉사활동을 하면 가산점이 붙는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과 동기들과 버스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정희 씨는 뭔지 모를 부끄러움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잦은 수술로 머리가 패이고 손발이 뒤틀렸지만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아이들답게 놀고 있었습니다. 나도 참 한심하지. 이런 아이들을 두고 봉사 점수만 생각하고 이 맹추 김정희, 너 정말 언제 철들래? 그렇게 머리 쥐어박으면 머리 나빠지는데. 네? 누구?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사입니다. 오늘 단체로 봉사활동 오신 대학생 맞으시죠? 부드러운 눈매에 선한 얼굴. 아이들과 오랫동안 함께해서 그런 걸까요? 온몸에 따스함이 배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오늘 돌봐줄 아이와 인사시켜줄게요. 네. 보름간 와주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태승이하고 한 자로 움직여주세요. 자, 태승아, 인사해야지. 시아야! 오, 그렇게 움직이면 다리가 아야하잖아. 자, 이쪽으로 누워보자. 시아야! 오, 한눈에 봐도 보통이 아니겠다 싶었던 아이. 정희 씨는 태승이를 먹고 씻기고 또 함께 놀아줘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자, 누나가 죽 가져왔어. 호 불어줄게. 시아야, 안 먹어! 뭘 먹어야 힘이 나지. 자, 호 불어서 입에 넣자. 시아, 안 먹어! 시아야! 너 진짜 누나한테 이럴래? 답답한 마음에 불쑥 화를 내어버린 정희 씨. 그때였죠. 정희 씨, 잠깐 걸을까요? 외투 챙겨서 나오세요. 네? 그렇게 두 사람은 마당을 걸었습니다. 뽀드득 소리가 좋네요. 태승이는 6년 전 겨울 사과 상자에 담겨서 시설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누가 그 갓난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뇌에 장애가 있었죠. 자주 팔다리를 떨다가 결국 경련을 일으켜서 저 어린 나이에 6번 뇌수술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아이. 이런 태승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주세요. 왜 정희 씨가 불편한지. 그때서야 정희 씨는 태승이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후회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눈알압시고 죽을 주는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태승아, 미안해. 이젠 누나가 진짜 잘할게.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정희 씨는 태승이를 만나러 갈 때마다 마음이 경쾌해지고 발걸음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후 정희 씨는 음악만 틀어주면 웃는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태승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좋다. 신나? 응. 자, 그러면 신나는 이 기분 따라 반대 방향으로 누워보자. 자, 누나가 하나, 둘, 셋 하면 움직이게 할 거야. 응. 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오우. 그러고 보니 오늘 태승이 컨디션이 좋은데요. 그쵸? 제가 어제 기도 많이 하고 잤거든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느새 정희 씨는 내일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생전 믿어본 적 없는 신에게 기도를 다했죠. 그리고 아침마다 자신의 도시락을 싸면서 태승이가 먹을 과일을 잘게 저며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이 딸기 태승이 먹여도 될까요? 태승이는 죽만 먹어야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잘게 저며왔는데. 그럼 태승이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태승아, 딸기 한번 먹어볼래?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태승이에게 먹여본 딸기. 어때? 먹을만해? 대답이 없는데요. 좋은 거예요. 삼킬 수 없을 것 같으면 뱉어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태승이 간식 싸올 생각을 다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태승이 생각하며 딸기 씻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태승이를 만날 생각에 요즘은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요. 네, 정희 씨는 어느새 태승이와 깊은 정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 끝나더라도 태승이를 계속 만나러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덧 봉사활동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애써주셨어요. 자,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여러분이 보름간 주신 그 사랑은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 꾸러미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는데요. 제가 호명하면 한 분씩 나와서 받아주세요. 저기 처음이 문천순 씨. 네. 자, 받으시고요. 다음은 김정희 씨. 네! 아니요. 이쪽 겁니다. 정희 씨는 이 파란 쇼핑백이에요. 네. 네. 정희 씨는 그렇게 받아온 쇼핑백을 집에 와서 펼쳐봤는데요. 거기엔 선물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웬 편지? 정희 씨에게 태승이와 함께 웃는 정희 씨의 모습이 편지를 쓰는 내내 떠오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쓰인 한 줄. 고마워요. 러블리 정희 씨. 러블리 정희 씨? 지금 나한테 사랑스럽다고 한 거야? 이거 날 여자로 봤다는 뜻이네?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있을 때면 편지를 본 정희 씨는 심장이 뛰어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 이거 혹시 모든 애들한테 다 러블리라고 붙인 거 아닐까? 확인해 봐야겠다. 정희야, 이 밤에 웬일? 저기 아까 선생님이 주신 선물 꾸러미에 말이야. 선물 꾸러미 왜? 거기 혹시 선생님 편지 있었어? 정희 씨의 가슴이 떨려옵니다. 편지 있었지. 그래. 저기 그러면 혹시 네 이름 앞에도 러블리라고 쓰여 있었어? 러블리? 야, 선생님이 내 이름 앞에 러블리를 왜 쓰냐? 그니까 없었단 거지? 됐어 그럼 끊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 얘 뭐야?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만 러블리라고 썼나봐. 그럼 얼른 선생님한테 답장 써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러블리라는 말이 설렜는지 모르겠다고 정희 씨는 말합니다. 아마도 주근깨 투성인 얼굴에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게 자신의 외모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표현해 준 것이 마냥 좋았던 것 같다는 정희 씨. 정희 씨의 답장에 선생님은 다시 편지를 보내왔고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날 학교 앞 카페에서 봐요. 신실한 정희 씨. 신실한?
이것도 좋은 말이잖아. 나보고 신실하대. 너무 설렌다. 하지만 이런 정희 씨의 마음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친구 천순이었습니다. 실신하다? 아니, 신실하다.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신실하다. 아, 신실? 아, 그럼 그거는 종교적 차원에서 쓴 거잖아. 야,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아, 진짜 마음이 있었으면 어디 근사한 데로 오라 했겠지. 답답이 진짜. 몇 시에 만난다고? 저녁 7시. 그래, 그럼 8시부터 시간 비워놓을게. 분명 그날 퇴짜 맞고 울며 불면서 나한테 술 먹자고 할 테니까. 알았어. 고마워.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천순이 말이 맞을지 몰라. 치. 근데 왜 이렇게 서럽고 눈물이 나? 마침내 선생님을 만나는 날, 정희 씨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정희 씨, 왜 나와 계세요? 안에 자리 없어요? 아니요. 같이 들어가려고요. 가시죠. 네. 카페는 2층.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으며 그와 함께 올라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 정희 씨는 참 좋았습니다. 난 이렇게 좋은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하면 나 너무 아플 것 같다. 정희 씨, 정희 씨? 네.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자요. 태승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사진 찍어 왔어요. 이뻐라. 우리 태승이 많이 컸네요. 정희 씨가 웃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네? 사실 시설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강해져야 하죠. 그런데 그날 대학생들이 단체로 온다고 하니까 반갑지 않더라고요. 또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겠지.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희 씨가 있는 동안 제 모든 스트레스가 싹 사라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러블리라는 세 글자를 편지에 쓰면서 제 심장이 많이 뛰었습니다. 정희 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날 창 넓은 카페 창가에는 수은등 불빛이 스며들고 정희 씨는 그 순간이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정희 씨가 태승이를 안고 씻고 먹이면서 웃는 모습을 봤을 때 내게 천사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희 씨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제가 너무 놀라게 해드렸나 봐요. 그게 아니고... 이 감정이 저만의 감정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전순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문자 왔는데요. 야, 선생님이 뭐래? 아니래지? 그래, 그럴 거야. 어디서 술 마실까? 포자 마셔 갈래? 뭐 답이 없어, 짜증나게. 불쌍한 천순이.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선생님과 긴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기까지 주위에 적잖은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두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정희 씨는 말합니다. 남편은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안고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을 볼 때면 아, 내가 이 사람 선택하길 정말 잘했구나 생각돼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사는 세상이 좀 더 러블리해지면 좋겠습니다. 미소가 나를 반겨요.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초등학교 시절 정희 씨는 눈이 내리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항상 중학교 앞에서 형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정희 씨의 형이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어야 했기에 가방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놀리는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까지 혼내주는 게 정희 씨의 임무였습니다. 야, 니들 저리 안 가? 우리 형 무싸게 굴지 마. 이걸 확 그냥. 아이 됐어. 그냥 놔둬. 가자. 어? 야, 이 가방 좀.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요, 그 길에 항상 마주치게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딱 정희 씨 또래의 소녀였어요. 쟤도 초등학생 같은데 왜 중학교에 왔지? 아, 자기네 오빠 가방 들어주러 온 거야. 우리 반에 나처럼 목발 짚는 애가 한 명 더 있거든. 오빠! 여기야! 가방 줘. 그것이 정희 씨와 그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기 전 먼저 도착한 어느 날은 철봉 아래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죠. 안녕? 나 이은정이야. 너는? 아, 나는 김정희. 아, 근데 너 오빠 놀리는 애들하고 잘 싸우더라. 약잘 괴롭히는 것들은 좀 혼 좀 나야 돼. 몸이 좀 불편하다고 사람 무시하면 안 되지. 저기 우리 오빠 나온다. 나 간다. 어? 참 멋있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죠. 당시 정희 씨는 친구 사귀기에 쏟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호해줘야 하는 형이 있었으니까요. 정이야, 안 가? 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재수학원에 입학한 어느 날이었죠. 정희 씨는 학원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됩니다. 설마 이은정? 야야, 정이야. 성현아. 왜? 또 문제집 안 가져왔냐?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우리 반 은정이하고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라며. 부탁 하나만 하자. 무슨 부탁? 은정이한테 내 마음 좀 전해줘라. 뭔 소리야? 날마다 은정이 생각에 공부가 안 돼. 야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친구의 그 말에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희 씨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말았죠. 야,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 직접 해. 엄마, 왜 화를 내고 그래? 막말로 그렇게 예쁜 애가 나를 거들떠 보긴 하겠냐? 이 반 남자애들이 다 은정이한테 말 걸고 싶어서 난린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문과 C반의 퀸카로, 누구는 은정 씨가 PBK치를 닮았다고도 했죠. 그러니까 한 번만 부탁하자. 친구의 간절한 부탁에 정희 씨는 비가 오던 그날 저녁 학원 앞에서 은정 씨를 기다렸습니다. 잘 가. 내일 보자. 저기. 나? 저기 우산 있니? 없으면 집까지 씌워줄까? 나 우산 있는데. 그럼 집으로 가면서 얘기할까? 그렇게 빗속을 나란히 걷게 된 두 사람. 누군가의 고백을 전하기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정희 씨는 회상합니다. 우리 반에 선균이라고 알지?
성균이가 너랑 사귀고 싶다고 전해달래. 그 말을 던져놓고 정희 씨는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은정 씨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야, 니네 웃긴다. 재수생이 공부도 안 하고 사귄다는 게 말이 되니? 학원에 여친 사귀러 왔대? 아니, 나는 그냥 전해달라고 하길래. 너도 그래. 친구가 그러면 공부하라고 다독여야지. 옆에서 그걸 또 전한다고? 아, 니들 진짜 너무 한심하다. 아니, 나도 안 전하려고 했는데 성균이가 소원이라고 자꾸. 성균이한테 전해. 난 누굴 만날 마음 없고 아빠가 힘들게 벌어서 재수학원 보내주시는 거라서 그거 죄송해서라도 공부만 할 거라고. 내 소원은 오로지 대학 가는 거. 알았어? 아니, 저기 그게. 은정 씨는 야무진 걸음으로 뒤돌아섰고 정희 씨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려 은정 씨를 불렀습니다. 은정아! 니네 오빠는? 뭐라고? 아니야! 잘 가라고! 빗속에 묻혀버렸지만 정희 씨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네가 니네 오빠 가방을 들던 모습 기억해. 그때부터 널 좋아하고 있었으니까. 힘든 재수 시절이 지나고 다행히 정희 씨도 은정 씨도 모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학원에서 열어주는 합격 축하 파티에서 다시 마주서게 됐죠. 은정아, 축하한다. 전액 장학금이라며? 아버지가 덜 힘들게 되셔서 다행이야. 너도 서울에 가고 싶은 대학 합격했다며? 운이 좋았지. 근데 말이야, 그때 빗속에서 하려던 말 뭐였어? 정희 씨는 잠시 지난 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거. 그냥 니네 오빠 잘 계신가 하고. 그리고 내가 너 좋아한다는 말. 정희 씨는 그렇게 뜻밖의 고백을 뱉어놓고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오래도록 가슴에 묵혔던 마음이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대답이 거절이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말은 고백하는 거야. 정식으로 사귀자고. 한참을 기다려야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는 곧바로 말했죠. 우리 장거리 커플 되겠다. 난 대전, 넌 서울. 그럼 우리 진짜 사귀는 거야? 야, 너네 여기 있었네. 야, 저 은정아. 이런 말 좀 뭐하는데. 잠깐만. 내가 먼저 말할게. 어? 우리 사귀기로 했다.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직접 고백하려고 했는. 야, 김용희. 완전 배신자네. 야, 너네 일로 안 와? 가자. 야, 다음 봐. 누가 뭐래도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주말마다 대전 동물원에서 데이트를 했고 늘 서로를 애틋하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가 군대에 있을 때 은정 씨가 면회를 왔죠. 저 있잖아. 나 교환학생으로 미국 가게 됐어. 맞다. 니네 4학년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에 안 들어올 생각이야. 그래. 그래도 1년인데 뭐. 잘됐다. 나도 군복무 1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각자 열심히 생활하다가 1년 후에 다시 만나자. 대신 미국에서 편지 꼭 쓰는 거다. 당연하지. 근데
진짜 많이 보고 아이씨. 싶을 것 같아. 나도. 건강하게 군 생활 잘해야 돼. 야, 울지 마. 네가 우니까 나도 슬퍼지잖아. 그렇게 그날의 면회는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미국 가면 꼭 편지하겠다던 은정 씨에게선 편지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병장님, 오늘도 제 편지는 없습니까? 아따, 이런 걸 뜻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야. 고무신 거꾸로 신을 불기.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라고 시작했어야.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그러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야. 니들은 끝났어.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해도 정희 씨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때 은정 씨의 집에 찾아갔죠. 하지만 은정 씨의 짐은 이미 오빠네로 옮겨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생각난 사람. 아, 그래. 은정이 오빠. 양산의 금은 세공 공장에서 은정 씨 오빠가 일한다는 걸 알게 된 정희 씨는 그 길로 공장을 향해 나섰습니다. 저기 일하시는데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용건만 얘기할게. 우리 은정이 그냥 놔줘라. 네? 은정이 거기서 공부하는 게 재밌는 모양이야. 어릴 때부터 나 책가방 들어주고 다니느라 마음껏 꿈을 펼치지도 못한 거 너 알지? 나도 돈 모으는 대로 은정이한테 보낼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도 은정이를 정말 위한다면 미안한데 이제 좀 자유롭게 해줘라. 그것은 날벼락 같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은정 씨의 꿈을 막을 수도 없었죠. 그러면 마지막 편지라도 쓸 수 있게 미국 학교 주소만 가르쳐 주세요, 형님. 이대로 아무 말 없이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얻은 주소로 정희 씨는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형님한테 네 사정 얘기 들었어. 그래, 은정이 네 마음 다 이해해. 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 다만 널 한국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자다가도 숨이 쉬어지지 않아. 하지만 차차 나아지겠지. 참아볼게. 나는 나보다 네가 잘 되는 게 좋다. 그렇게 모든 걸 단념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일요일 아침 정희 씨 집에 자취방 벨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아, 이 아침에 누구세요? 은정이? 정희야, 어떻게 된 거야? 네 편지 받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군대로 편지 여러 번 보냈는데 자꾸만 반송이 되니까 속상함에 내 생각만 하고. 군대로 편지를 보냈었다고? 나중에 알았어. 군대로는 외국에서 보낸 편지가 전달 안 된다는 거. 암튼 나 너랑 안 헤어질래. 공부고 뭐고 그냥 한국에서 할래. 다신 떠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그렇게 은정 씨는 정희 씨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그날 정희 씨도 결심했죠. 그래, 우리 다신 헤어지지 말자. 평생 같이 하자.
그 다짐대로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은 어느덧 2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헤어진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그 후로는 싸운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서로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죠. 참, 저희 형하고 은종이 오빠, 그러니까 형님들도 잘 지내세요. 마법처럼 우리의 인연을 만들어준 두 분께 특별하게 더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지루해 난 하품이나 해. 어릴 때부터 워낙에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정희 씨. 게다가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신의 뜻은 굽힌 채 조용조용 살아가던 날들이었죠. 그러다 정말로 문득 낯선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20대 청춘에 일탈을 시도합니다. 아버지, 저 유학 가고 싶어요. 가까운 데로 갈게요. 일본. 뭐 일본? 우리 형편에 무슨 유학이야? 됐고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가. 아버지, 요즘 그런 시대 아니에요. 허락해 주세요. 네? 마! 우리가 너 유학 보낼 돈이 어딨냐? 지금 제가 모아둔 돈 있고요. 나머지는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딱 2년만요. 네? 딱 2년만 공부하고 돌아오겠다는 정희 씨의 말에 아버지는 허락도 반대도 아닌 어중간한 반응을 보이셨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정희 씨는 일본으로 건너가 일단 어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가또 스미끼리 빠게스 와리바시. 역시 남의 말 배우는 건 참 어려워. 그래도 이런 노력 끝에 정희 씨는 어느덧 그 어학원의 최고급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다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업을 함께하러 마사히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은 한국말도 잘하시네. 워낙에 한국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선생님의 한국말은 꽤 유창했고 아마도 그래서 더 선생님께 의지했던 것 같다고 정희 씨는 회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희 씨? 잠깐 남아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은 정희 씨에게 일본 생활의 어려움을 묻곤 하셨는데요. 오학원 기숙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게 솔직히 제 형편에 너무 비싸요. 방이 좁은데 여러 명이 같이 써야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방을 알아보고 싶은데 제가 이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일 주말에 조와 함께 알아보시죠. 정말요? 그렇게 함께 방을 알아보기 위해 나섰던 거리.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이 날리던 도쿄의 그 길 위에서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마사히로 선생님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할까? 마사히로 선생님은 꼭 천사 같아. 천사의 미소처럼 새들의 노래처럼 이토록 사랑스런 당신이 마사히루 선생님 덕분에 어학원도 무사히 졸업하고 일본의 한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정희 씨. 어학원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선생님은 문자를 보내왔죠. 종희 씨, 졸업 선물로 밥을 사줄게요. 이번 주말 저녁 어떻습니까?
역시 마음 따뜻한 마사히로 쌤. 근데 그 애들 다 사주려면 돈 많이 들 텐데. 저야 좋죠. 저 엄청 많이 먹을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크크. 그렇게 주말 저녁이 찾아오고 저 안 늦었죠? 근데 다른 애들은 아직 안 왔나 봐요? 다른 학생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식사는 종희 씨하고 둘이 하는 건데, 불편하면 여기서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사실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정희 씨와 선생님 사이에 그 정도의 유대감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서는 어떤 생활을 할 예정입니까? 일단 알바를 구해야 돼요. 반값을 벌여야 하거든요. 집에서 지원오는 게 있지만 워낙 액수가 적어서. 국제전화? 집이겠다. 빨리 받으세요. 걱정하십니다. 여보세요? 야, 너한테 바꿔줄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저 지금 식사 중이에요. 야, 맨날 먹는 밥 뭐 이렇게 대수냐? 내 바꿔줄 사람이 누구냐면 술 드셨어요? 그 술이야 늘 마시는 거지. 뭐 새삼스럽게. 이 사람이 말이야. 아버지,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이제 이런 정희 씨는 짜증이 났습니다. 선생님과의 유쾌한 식사를 방해하는 것도 그랬지만 아버지의 이런 일방적이고 다소 무례한 행동들이 오래전부터 참 싫었다고 정희 씨는 기억합니다.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알바 구할 거예요. 종희 씨는 밝은 사람이라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밝다고요? 저 항상 가라앉아 있고 말수도 적고. 그러네. 내가 선생님 앞에서는 엄청 수다쟁이가 되네요. 그런 모습 참 예쁩니다. 예쁘다는 말. 정희 씨는 그 말이 왜 그리도 설렜을까요? 그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천천히 함께 걷던 그 밤. 정희 씨의 집 앞에서 선생님은 말했죠. 나에게 차 한 잔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마시던 차 한 잔. 저기 네? 아닙니다. 차 잘 마셨습니다. 그럼 잘 지내십시오. 그렇게 돌아가는 마사히로 선생님을 보며 정희 씨는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 맘사여 선생님에 대한 허전함도 잠시. 정희 씨는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외워도 안 외워지는 거야? 오겐키. 그 다음에 뭐였지? 오겐키 데스야. 아닌데. 오겐키 데스요? 배고프다. 일단 먹고 하자. 그렇게 학교 구내식당으로 가서 식권을 사려 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종희 씨! 설마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누가 나를. 정희 씨! 누구? 마사히로 선생님. 그랬습니다. 정희 씨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곳엔 마사히로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 모습이 정장 차림이었다면 그날 본 선생님은 이 캠퍼스와 잘 어울리는 학생처럼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선생님이 여길 어떻게. 무슨 일 있어요? 일? 네, 일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여서 한시라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고 정희 씨는 말합니다.
일본 한복판에서 사랑하여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다니. 그날 이후 그렇게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공원은 일본에서도 새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한국은 매일 들어갑니까? 네. 부모님이 하도 성하셔서 잠깐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가면 선생님 얘기도 하려고요. 어떤 얘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 생겼다고. 그때 마사이루 선생님의 표정을 정희 씨는 잊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허락을 받을 때까지 그 언제까지나. 그리고 선생님은 한국에 가지고 갈 여러 일본 특산물들도 골라주었죠. 그러나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 앞에 앉았을 때 정희 씨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제 아빠가 너를 들어오라고 한 것은 말이야. 그 너 결혼해라. 네? 양조장 집 있잖아. 그 집 아들하고 너랑 결혼시키려고 내 이제 오래전부터 약조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 같이 술 한잔 하고 너를 바꿔주려고 했는데 네가 임마 그때 그냥 끊어가지고. 못해요. 저는 응?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쭈 사랑하는 사람? 네. 어? 일본에서 만났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순간 아버지가 앞에 놓여있던 안주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런 씨. 이놈아, 우리 집안에 일본 사람이 말해야 되는 소리야? 아버지, 내 인생이에요. 이 다물어. 아버지와 딸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공부하러 간다고 보내놨더니 말이야. 연애나 하고 온 거야? 너희는 마 이제 일본 가지 마. 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셨죠. 왜 제 의견은 묻지도 않으시고 그 중요한 결혼을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그 양조장집 아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건들거리는지 아버지는 알기나 하세요? 맨날 오가는 아가씨들한테 짙은 농담이나 던지고 껄렁댄다고요. 저는 그 남자 정말 싫어요. 저 얌전하던 애가 말이야. 밖으로 막 나돌더니 애비한테 대드는 것 좀 봐. 이래서 내가 유학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린 거야 내가. 아버지 자꾸 그런 소리 하시면 저 정말 다신 한국에 안 돌아와요. 이게 어디서 협박이야? 그래, 가라. 당장 가. 그 길로 정희 씨는 다시 일본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기에요, 정희 씨. 선생님, 저 그냥 여기서 살려고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정희 씨는 알바를 하나 더 구했고 집에서 오는 연락을 외면했습니다. 이대로 선생님과 서로를 지켜주며 연애하다가 돈이 많이 모이면 허락 없이 결혼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 네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한국에 들어왔다 가라. 어머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그 쩌렁쩌렁하던 기력은 어디 갔는지 힘없이 누워 계셨죠. 그 양조장집 말이다. 그냥 집이 아니야. 그 예전에 우리 집에 불나가지고 재산이고 가축이고 다 사라졌을 때 그 우리를 물심양면 도와준 집이야. 너 그 은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집 아들하고 결혼해. 너 그렇게 안 하면 이 애비가 제대로 너를 못 감을 것 같다. 정희 씨는 슬픔이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한 번 더 당부하셨죠. 내 부탁
너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으셨던 아버지. 그리고 그 순간 정희 씨는 다시 예전에 순종적이고 소극적이던 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마사히로 선생님에게 이별을 고하던 날, 마사히로 선생님은 말했죠. 잊지 않고 내 가슴 속에 꽃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동안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이별하고 정희 씨는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이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정희 씨.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선생님과의 사랑을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국적이 다르니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젠 이렇게 사연으로나 안부를 물을 수 있겠네요. 마사히로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나의 청춘, 그 아름다운 봄날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눈